요거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시다.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에 관한 글이었잖아, 그지? 자, 초반에 너는 어떤 환경을 더 좋아합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는 노이즈, 무슨 장소? 시끄러운 장소고, 또 하나는 quiet, 조용한. 우리 silent 해도 조용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 꼬불꼬불은 중요한 단어들이고, 동의어들도 최대한 적어줄 겁니다. 자, 어떤 정사가 더 좋겠니 한 다음에 여기는 별표를 쳐놔야겠다. rarely에다가 빨간색 들어가고, 이거 무슨 문장이구나. 그렇지. 도치 중에서도 무슨 도치? 부정어 도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부정어가 강조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나오고, 뒤에는 의문문 어순이 되니까 people want to put up with, 여기에서 이렇게 do가 추가가 됐다. 이따가 연습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부정어가 rarely도 있고 또 무슨 단어들도 있지? 아는 거. 뭐 not도 있고 never도 있고 또 s로 시작하는 seldom이란 단어도 부정어고, 그 다음에 h, hardly라는 단어도 부정어고, 그지? hardly. 그리고 우리 not only but also 할 때 not only도 부정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부정어 중에 좀 특이하고 어려운 애. 그렇지, only로 시작하는 애도 있었어. 그래서 only 플러스 얘는 알파. 뒤에 문장이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이 부정어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교과서 서술 관련해서는 나올 확률이 아주 높잖아, 그지? 어서 와. 책 거기 갖다 놨을 거야. 그래서 문장을 만들라고 주어졌는데 요런 단어들이 보인다. 이거 부정어 도치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뒤에 동사에 따라서 뭐 비동사나 조동사를 앞으로 빼던지, 일반 동사면 do, does, did 붙이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사람들은 rarely니까 want,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put up with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put up with? 이게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었어. 위에다가 뭔가를 두고 있는 모양이야. 막 벌쓸 때 우리 뭔가를 가지고서 이렇게 손을 위로 하고 있는 모양 하면은 견디다 이런 느낌 나지. endure라는 단어도 있고, 참다, 견디다. toler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쉬운 걸로는 우리 스탠드가 서 있다도 되지만 견디다가 되고, 베어도 곰도 되지만은 견디다도 됩니다. 자, 추우면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노이즈, 소음을 사람들은 견디는 걸 원치 않는다. 별로 소음 안 좋아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소음이라는 것은 불쾌하고요. 디스트랙팅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지. 얘는 무슨 뜻? 얘도 뭐 산만함이라든지 좀 방해하는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소음은 불쾌하고 산만하게 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견디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운 좋게도 그래서 과학자들은 have pp는 뭐뭐 했다였어. 발명을 했습니다. 이는 능동이고요. 발명했다. have pp 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발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쉼표 위치가 나와서,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연결해 준다 그랬어. 그리고 그것은
그럼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의미하겠지. 그리고 이 기술은 지금 사용이 되는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거쳐서 사용되고 있다. 원치 않는 소음을 reduce, 줄이기 위해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 자, 이게 관계사에서 이제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우선 쉼표 뒤에는 뭐로 바꿀 수는 없다. 대수로 바꿀 수는 없죠. 앞에 쉼표가 있으니까 쉼표 다음에 대디 써? 그냥 틀렸다 라고 봐주면 돼. 틀린 거야. 그리고 관계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동사가 있어야겠지. 그 동사의 모양도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는 is used 이것만 잘 보면 돼. 그럼 사용을 한다야 된다야? 된다겠지. 수동태가 되겠지. 사용되다. 이 관계사 뒤에 동사는 앞에 관련된 명사 얘를 기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술 입장에서는 사용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그래서 is used. 중간에 being은 옵션이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뭐하는 중 이런 느낌 주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 사용이 되는 중입니다. 없으면 그냥 사용된다고, 쓰면 사용되는 중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된대. 여기까지 다 정리됐죠? 한번 지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과학적인 프린시펄, 원리. 형광펜 쳐놓은 부분은 그냥 가장 핵심이 되는, 전체 핵심이 되는 단어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쓰는데 그 과학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런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성취에 있어서의. 그러면 이 글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노이즈 캔슬링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전체 주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한번 검토해보자. 의주동인지 어떻게 소리가 travel, 여행도 되지만 이동하다도 되니까 어떻게 소리가 이동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여기까지 딱 끝났어. 자, 그리고 물어볼 수 있다. 이 뒤에 이어질 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뭐의 원리? 그렇지. 우선은 소리가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지. 어떻게 소리가 이동을 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얘는 가끔 장난을 치긴 하는데, 프린시팔. 이렇게 쓰면은 다른 단어지, 그지? 얘는 원리고, C8이라고 쓰면 뭐야? 뭐, 교장쌤이라든지 주요한, 다른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치하지만은, 어쨌든 욕하면 안 된다 생각하세요. 욕하면 안 되고, 이게 원리구나. 실제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중요하지. 한번 미리 얼마나 기억나나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소리의 이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소리는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치? 사운드 소스가 있잖아. 모든 소리가 시작되는 음원이라는 게 있었어. 여기서부터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될 거야. 근데 뭐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 공기를 통하는 거고. 자,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와야 돼. 공기가 뭐 하면서? 그렇지, 그 단어가 꼭 나와야 돼. 진동. 그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자, 소리의 이동은 진동을 통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원이 진동하니까 공기도 같이 진동해서 이렇게 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 비유도 했었잖아. 마치 뭐처럼 전달된다? 연못에 물결처럼.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음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음파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음원으로부터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음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었어. 진동이란 단어만 잘 기억하면 돼. 아, 이걸 통하는 거구나.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음파에,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음파가 있어. 그럼 두 개가 만날 수가 있지.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만나면 간섭이라는 게 일어나지. 만나니까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야. 서로 방해하거나 간섭 현상이 일어나. 여기 나야 되는데? 네. 이 정도까지 기억나지, 그지? 자, 간섭은 종류가 몇 개였어? 그렇지, 두 가지. 무슨 간섭? 그렇지, 보강 간섭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상쇄 간섭이라는 게 있었지. 당연히 얘가 중요한 거죠. 상쇄 간섭. 보강은 음파의 어디와 어디가 만나는 거였다. 이제 가장 높은 지점, 뭐 마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나? 그지?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이게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소리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얘는 커지는 경우였었다. 마루가 이제 가장 높은 점. 파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걸 이제 마루라 부르는 거고, 똑같이 음파가 이렇게 겹치는 거야. 가장 높은데 만나면은 더 세진다는 얘기지. 반대로 상쇄 간섭은 뭐랑 뭐가 맞나? 그렇지. 가장 높은 지점하고 가장 낮은 지점. 여기서는 골이라고 표현했었지. 그래서 음파에 이렇게 가장 높은 데하고 반대로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높은 점, 낮은 점 이렇게 만날 때. 이게 이제 상쇄 간섭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면 소리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지. 이게 소리를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거.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결국 얘를 사용한다. 진동을 통해 음파가 전달되고 두 개의 음파가 만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날 때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좀 머릿속에 정리해놨어?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우선 소리라는 것이 생산이 되어지는데 바로 나오네.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바이브레이션. 이때 대승 관계사 어떠한 발생을 하는데 사운드 소스 이게 소리의 원천, 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원으로부터 어커는 발생하다. 발생을 하는 그러한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발생한다. 진동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주는 거고, 예를 들어 기타의 스트링스가 플레이드 되어질 때처럼 기타 줄이지, 줄이 이렇게 연주가 되어질 때처럼 징 이게 이제 음원이 되는 거야. 기타 줄이 이런 음원으로부터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진동이요, 소리 원의 음원의 진동들이 일으킨다. 공기가 바이브레이트, 진동하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트래블, 또 이동하게 일으켜줍니다. 파장으로서 이동하게 일으켜준다. similar to니까 뭐와 비슷하게 ripples, 이게 잔 물결이었어. 만들어지는, 호수에서 만들어지는, 뭐 할 때, 너가 돌을 던질 때 발생되는 잔 물결처럼 음파가 이동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물결처럼 이렇게 만들어준다. 진동이. 진동, 물결, 진동, 물결. 이렇게만 기억해. 자, 빨간색 갈 부분이 우선은 여기 동사가 cause다. 공기가 진동하게 일으킨대. 주어는 뭐야? 이게 다 주어잖아, 그지? 대신에 한 단어, 어법상 주어는. 이미 표시해놨잖아. 그렇지.
그래서 음원의 진동들, 복수야. S이기 때문에 여기도 cause를 써야지 S를 붙이면 안 되겠지. 그럼 두 번째, cause란 단어는 일으키다. 뒤에 목적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나온다. 목적격 보호까지 갖게 되고, 보호 자리는 무조건 to를 쓰는 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여기 to가 나온 거구나. 목적어의 동작이 나온 겁니다. 공기가 진동하도록 일으킨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and가 있어서 얘가 목적어 to야. 그리고 똑같이 to travel이라는 목적격 보호 to까지 나왔어. 그래서 특히 이런 자리를 시험에서 물어보기 좋은 거지.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라는 거 알겠니? to 써야 되는 거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진동이 두 가지를 일으키는 거야. 공기가 진동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이동하도록 일으켜준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비유 표현할 때도 물결과 비슷하게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도 ed 다음에 in이 나왔으니까 얘도 pp로 사용된 거 알 수 있겠지. pp 나오면 무조건 괄호 열고 앞단어 꾸미는 관계를 따져줘야 돼. 그럼 이런 잔물결 입장에서 창조하는 입장, 되는 입장. 되는 입장이니까 created라는 pp로 써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다가 잘 모르겠다 바로 질문하거나 이따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 어법은 똑같이 나올 확률은 없지 거의. 저번에 다 바꿔놓은 거 알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지 바꿔도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뭐 할 때 이런 소리의 음파가 도달하고 도착을 할 때 우리의 귀에 이제 음파가 탁 도착하면 뇌는 그것들을 인터프릿 합니다. 뭐 한다?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 as sound로서, 그러면 음파를 소리로서 뇌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빨간색. 대명사는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대미야. 뇌가 무엇을 해석하는 겁니까? 앞에 나온 거. 그렇지, 음파겠지. 웨이브 쓰잖아. 음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래서 대미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런 자리에 it이라고 써놓으면은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음파들을 뇌가 해석하는 거구나. 자, 요까지 해서 이동 원리였었어. 여기까지가 이동 원리. 진동, 음파. 요것만 기억해. 자, 그러다가 just as란 표현이 나오면은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이거든. 그럼 얘가 주어네. 뭐 전치사 묶어주고, 얘가 동사네. 여기 if니까 또 한번 끊어주고 쭉쭉쭉.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주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두 개예요. 그러면 물에서 이런 다른 잔물결들, 리플, 뭐 웨이브랑 똑같아. 잔물결이 오버랩 하는 것처럼, 오버랩은 뭐하다? 그렇지, 겹치다. 두 개가 이제 만나고 부딪히는 걸 겹친다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오버랩. 이런 건 뭐 내용상 무시해도 되잖아. 만약 너가 두 개의 돌을 던지면은 이게 막 이렇게 같이 만나고 겹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겹치는 것처럼, 물결이 겹치는 것처럼 이 음파라는 것도 또한 interfere with 할 수 있다. 이게 뭐하다? interfere with. 방해하다가 기본 뜻이고, 다시 말하면 간섭하다가 되는 거지. interfere with, 간섭하다, 방해하다. each other는 서로니까 서로를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막 나오면 둘이 빡 만날 거 아니야. 서로 부딪힌다. 방해한다, 간섭한다, 이 얘기가 되겠지. 자, 뭐 할 때? 그들이 만날 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부터. 이 문장부터 해서 두 개의 음파가 만났을 때 일어난 현상을 얘기를 해줍니다. 정훈아, interfere with가 뭐라고? 방해도 되고 간섭하다. 알겠지? 간섭하다. 기억했지? interfere with. 원래 그렇게 세트로 쓰는 거야. interfere with가 한 덩어리야. 자, 그리고 이따 두 종류의 interference, 이제 간섭이 있습니다. 이제 종류에 대해 얘기해 주죠. 하나는 constructive, 제가 보강이었고, destructive가 상쇄였었어. 첫 번째,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발생을 합니다. occurs. 뭐 할 때, 그 두 개의 음파 중에 요 피크가 뭐를 의미해? 그치, 가장 높은 점, 마루라고도 표현하고, 최고점. 8월달이 휴가의 피크야. 이런 말 쓰잖아, 그지? 절정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두 파장, 음파의 피크들이, 가장 최고점들이 오버랩. 이렇게 겹칠 때는 보강 간섭이라는 게 발생한다. 문장 끝났어요. 주어가 동사한다. 분사구문 자리다. 쉼표 ing 하면서. 그래서 문장이 다 끝나고 뒤에다가 툭 쉼표 ing 붙여서 뭐뭐 하면서 추가 정보를 주는 거고. result in이란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해. 동사로 뭐 하다, result in. 이거 옆에다 하나 써놓자. result란 단어 자체는 무슨 뜻? 원래 결과라는 명사로 쓰이잖아, 그지? 그럼 동사로는 result in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그래서 이게 유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근데 비가 엄청 왔으니까 여기다 폭우 집어넣고 뒤에다가 교통체증 집어넣으면 돼. 폭우가 교통체증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얘랑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반대 개념이 있어. result from이라는 표현이 있다. from. 그럼 from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뭐뭐로부터잖아, 그지?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결과이다. 결과이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교통체증을 집어넣고 뒤에 폭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체증은 폭우로부터의 결과입니다. 앞뒤가 바뀐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원인, 그리고 결과, 인과관계가 이렇게 간다면 얘는 거꾸로 결과가 앞에 나오고 원인이 뒤에 나온다. 인지했습니까? 그래서 실제 원문에서는 result in이 사용됐더라도 이 앞뒤의 단어를 바꾸면 result from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resulting in이니까 앞에가 원인입니다. 두 개가 겹쳤어. 겹치면은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bigger wave, a louder noise, 사운드.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소리, 더 큰 파장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얘가 중요한 거야. destructive한 interference, 상쇄 간섭이라는 거. 우선 상쇄라는 말부터 이해해보. 상쇄는 뭐 하는 거야? 상쇄한다 그래. 반대의 효과가 둘이 만나서 반대의 것이 만나서 반대 힘이 영향을 없애버리는 거. 어떤 효과를 없애는 거지. 그래서 가장 높은 거 낮은 것이 만나서 소리라는 효과를 없애버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쇄 간섭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보강 간섭 설명해주고 반면에 상쇄 간섭은요 발생을 합니다. 한 파장의 최고점, 최고점이
겹칠 때 누구와 belly, 또 다른 파장의 벨리와 겹칠 때, 이때 벨리가 최저점, 고를 의미하는 거지. 골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은요, 그것들. 여기서는, 그것들이라는 것은 요 두 개의 파장, 이것들을 의미하겠지. 겹쳤을 때, 서로를 cancel out 하게 됩니다. 이게 한 덩어리 말이었어. 뭐 하다. 요게 상쇄하다. 캔슬 자체가 뭐 취소하고 없애는 거니까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거지. 서로를 상쇄해버린다, 서로의 효과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야. 한 단어로 바꿔서 이 단어 꼭 알아둬. offset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offset, 상쇄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상쇄하다, 없애버리다 효과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또 동사가 되는 거고, and 다음에 produce가 동사 2가 되겠지. 그리고 상쇄하고 생산합니다. 무엇을? quieter sound, 더 적은, 조용한 소리를 생산해내거나 아니면 전혀 no sound,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noise cancel 효과가 이렇게 일어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 간섭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었고, 넘겨서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서 헤드폰에서 일어나는 노이즈 캔슬은 정말 어떻게 일어나나 이것까지 이제 보여주게 되겠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이게 헤드폰이야. 여기에 이렇게 뭐 귀가 있다고 칩시다. 자, 먼저 헤드폰 안에는 두 가지 기본 장치가 있어야 돼. 무슨 장치, 무슨 장치? 하나는 마이크가 하나 있어야 돼. 또 하나는 회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두 개가 있어. 마이크랑 회로가 있어. 자, 마이크는 무슨 역할을 해? 밖에서, 그렇지, 들어오는 소음을 당연히 포착해내는 역할을 하겠지. 시끄러운 소리를 막 포착합니다. 그럼 회로는 무슨 역할이야? 그렇지. 이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소리를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하고 반대 음파를 생성하는 것을 이 회로가 하는 역할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1의 소리가 들어온다. 회로는 뭘 만들어내야 돼? 마이너스 1의 음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거잖아.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얘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1 만들어야지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귀에다가 소리를 보내주는 거지. 그럼으로써 밖의 소음이 귀에는 사라지게 되는 거. 이게 노이즈 캔슬의 효과였었어. 이해됐습니까? 어서 와. 이해됩니까? 요것만 알면 또 끝이야. 이제 복잡한 거 전혀 없어. 이제 끝. 치우 오케이? 가온이도 알겠어? 정훈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표정인데? 자, 그 얘기만 나오면 이제 나머지 복잡한 건 다 끝난다. 자, 그래서 상쇄 간섭이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피처 기능에서 사용이 된다. 헤드폰에 뭐 할 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요. 이제 헤드폰으로 이 원리를 말해 주겠다. 자, 여기도 살짝 별표 한번 써놓게.
inside the headphones라고 출발합니다. inside가 무슨 뜻인데?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잖아, 그지? inside out 할 때. 그러면 헤드폰 안에는 이런 뜻이야. 문장이 뭘로 시작하고 있어? 장소로 시작하는 거야. 헤드폰 안에 장소가 되는 거잖아. 우리 도치 중에 두 번째 무슨 도치가 나왔다. 장소구 도치가 활용되는 문장이다. 도치가 종류가 두 개였잖아. 부정어 도치도 있고 장소구 도치. 장소구 도치는 단순했습니다. 뭐 의문문어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둘이 순서가 바뀌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 아가 동사가 되는 거고. 별건 없어요. 혹시나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물어본다면은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것만 너희가 인지를 해주면 돼. 장소구 도치니까 장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아가 나와야 되겠구나. 혹시나 이런 걸 막 동사가 아닌 ing 형태라든지 뭐 to의 형태라든지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동사다. 장소랑 만남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해석도 그대로 가면 돼. 그래서 그 헤드폰 안에는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이크가 있고요. 마이크로폰, 노이즈 캔슬링 서킷트리, 이게 회로가 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회로가 들어있다.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역할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이 마이크로폰은 픽업하는 역할을 해. 잡아내고 찝어내는 거죠. 소리를 아웃사이드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소리를 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가 소리를. 그리고요, the circuitry, 그 회로는 analyzes, 분석을 합니다. 그것들을 분석한다. 뭐 하기 위해서 produce opposite sound waves. 제일 중요한 말 나왔네. 무슨 음파가 됩니까? 그렇지, 이게 반대의란 뜻이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또 단어, 키워드, 반대 음파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 opposite 자체도 너무 좋고 동의어 조금만 써볼게. reverse라는 단어도 반대의란 뜻이야. reverse. 그리고 inverse란 단어도 반대. 비슷하게 생겼지, 그지? 이런 게 다 반대구나. opposite, reverse, inverse. 다 반대의란 뜻이다. 그리고 재미니까 한 번만 너희가 따져봐봐. 회로가 뭐를 지금 분석해야 돼? 좀 전에 밖에서 들어온 소리, 음파. 여기 있네. 사운드. 그렇지. 이 마이크가 잡아낸 소리들을, 사운드니까 소리들을 분석해서 반대를 만든다. 여기도 이 써놓으면 시험 문제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리가 또 끝났어. 마이크가 소리를 잡아내고 회로가 분석해서 반대 음파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외부의 소음이 가지고 있어. 밸류? 가치? 하면 안 되고, 이때는 값이 되는 거야.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예시야. 외부 소리가 플러스 1. 그러면 회로는 generate, produce랑 똑같죠? 생산할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opposite, 반대의 소음을 만들어내는데 마이너스 1의 소음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지. 반대 소리를. 그리고 얘가 동사 1이고 동사 2, transmit 할 겁니다. 전달하다, 전송하다였어. transfer, 비슷한 표현입니다. 전달하다.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스피커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된다. and 다음에 이런 거 병렬이라고 했죠, 그지?
자, 여기가 will이 있어서 동사 원형을 썼어. 마찬가지야. and 다음에도 will이 똑같이 앞에 있는 거지. 그래서 동사 원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반복됐으니까 얘를 생략해서. 됐습니까? 자,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이니까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더해버린다는 거. 방금 나왔던 플러스 1의 반대를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거. 이것이 cancels out 한다. 상쇄시킨다. 없애버리는 거죠? 상쇄시킨다. 그냥 없앤다. 똑같아. 원치 않는 소음을 없애준다. 상쇄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소리를 없애준다. 그래서 당신은 can hear, 들을 수 있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다? 클리어리하게. 깨끗이 혹은 명확히, 분명히. distinctly. distinct도 분명한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distinctly하게, clearly,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Without turning up the volume. 소리를 키우다, 소리를 높이는 것 없이도 이런 얘기가 되겠고. without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나올 때는 이렇게 ing로 항상 전치사의 법칙이었습니다. 소리를 키우는 것 없이, 소리를 키우지 않고서. 자, 여기까지 해서 또 끝났어. 예시까지 이제 다 들어줘서 이게 실제 헤드폰에서 노이즈 캔슬이 작동하는 원리야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뭔 얘기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니? 근데 이러한 노이즈 캔슬 효과는 어떻다? 완벽할 수 없다. 그렇지. 완벽하지 않다가 나와. 언제는 잘 되고 언제는 안 되거든? 뭐에 따라서? 외부 소음의 종류에 따라서 했지. 외부 소음이 어떤 경우는 잘 된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는 잘 되고, 반대로 외부 소음이 예측이 안 되는 불규칙한 소음은 노이즈 캔슬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그래서 하지만이 나와. 하지만. 여기서 살짝 별표합시다. 문장이 is로 시작을 하고 뒤에 to가 나왔어. 이거 무슨 구문? 그렇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지? 가주어 진주어. 요게 부정어 도치, 장소 도치와 더불어서 두 번째 핵심 어법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건 좀 단순해. 단순하고 to 앞에 뭐가 추가될 수도 있었어. to 앞에 for가 추가될 수도 있었잖아. 이게 뭐였니? 의미상의 주어라 불러주는. 그래서 it, for, to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 본문에는 둘 다 쓰이잖아. 얘는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고 나중에 있는 경우도 있어. 자, 어쨌든 가주어로 써서 어떻다라는 형용사 하나 나오고 뭐뭐하는 것은 to로 연결하면 되겠지. 자, 하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완전히 eliminate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거하다. 그렇지. 제거하다. remove도 있고, 세 단어로 get, rid of라는 표현도 다 제거하다. 아는 거 쓰지 말고, 혹시 잘 기억 안 났던 것만 하나씩 써주면 돼. 그리고 external noise. x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얘도 외부란 뜻이 되겠지. 우리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외부의 소음을 완전히, entirely,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건 쉽지 않다. 자, 이제 이유를 말해줘요. achieve full noise cancellation. cancel의 명사가 이렇게 쓰였다, 그지?
cancellation. 그래서 완전한 소음의 상쇄, 차단, 이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얻기 위해서는 이 회로가 must convert 해야 돼. convert는 전환하다, 바꾸다였어. 그럼 쉽게 말하면 change가 되는 거고. 많은 단어들 있잖아. 바꾸다, turn도 있고 많아요. 자, 바꿀 때는 뒤에 구조는 다 똑같다 그랬어.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 A를 B로 바꾸다. 그럼 convert A 무슨 B? 그렇지. into. 무조건 into야. 변화, 전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into가 나옵니다. 그래서 A를 B로 항상 into랑 짝이다 생각해주면 돼. turn A into B, change A into B, translate A into B, transform A into B 다 똑같아. 그래서 이 회로가 이 소음을 바꿔야 돼. 전환해야 돼. 뭘로? 디지털 데이터, 자료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인스턴트 식품 할 때 그거죠. 즉시 또 전송을 해야 한다. 동사 2가 되겠네. 그 반대 소리를 스피커로 즉시 전송을 해야 됩니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그 소음이 도달하자마자 마이크에. 조금 길었어, 그치? 다시 한번. 그래서 완벽하게 이런 노이즈 캔슬을 하려면 조건이란 얘기야. 그 회로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지. 소음을 바꿔줘야 돼. 디지털 자료로 바꿔야 돼. 그리고 즉시 그걸 반대 음파를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자마자? 이런 소음이 마이크에 딱 들어오자마자. 즉 아까 나왔던 원리 그대로잖아. 근데 그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해야 된대. 하자마자 해야 된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immediately, 즉시. immediately, instantly. 자, therefore, 그러므로 이러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술은 effective, 효과적입니다. 뭐를 위해서는 효과적이냐면 predictable한 소리를 위해서는 효과적이다. 그렇지, 예측 가능한. predict 예측하다 할 수 있는 이니까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한이 되는 거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이게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똑같은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like 뭐뭐 같은 those of car engines,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지하철의 엔진 소리 같은 이런 것은 효과적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그것은 발생을 하는데 규칙적으로 regularly 하게. 혹은 over period, 이게 그냥 일정 기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에 거쳐서 발생하는 이런 애들의 소리 같은 예측 가능 소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때 또 관계사잖아, 그지? 뭐를 꾸미고 있냐면 앞에 있는 이 소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얘랑 똑같이 소리잖아. 이 도우즈도 지금 소리들, 사운드. 여기도 대수로 쓰면 안 됩니다. 대명사. 소리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때 대또 관계사니까 우리 바꿔보자. 어떤 관계사로 바꿀 수 있어? which로 바꿀 수 있을까? where로 바꿀 수 있을까?
위치로 바꿀 수 있겠니? where로 바꿀 수 있겠니? 그렇지. 아이, 뒤에만 보면 되잖아. 주어가 있어, 없어? 없지. 아,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ere는 쓸 수 없구나. 바꾸더라도 위치로 바꿔줘야지. 그리고 이런 뭐 서브웨이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소리 자체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발생하는 소리, 주어 없이 불완전한 문장. 자, 하지만 반대로 그것은 상대적으로 relatively 덜 효과적입니다. less effective하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뭐를 위해서는 inconsistent한 소리들.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네. in이 붙어서 consistent의 반대야. 일관되지 않는, 일정하지 않은이 되는 거지. consistent는 일정한이고 얘는 일정하지 않은이 되는 거야. 일정하지 않은 소리에 대해서는 좀 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소리들, those 앞에 있는 sounds를 받아주고 있고 사람들의 소리들처럼, 사람들 소리들처럼. 어떤 사람인데 이야기하다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해야겠지? 당신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는 중인 사람들의 소리들처럼 일관적이지 않을 때는 덜 효과적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보자. 혹시 빠진 단어가 있나? 자.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 간식을